네, 안녕하세요. 강승훈입니다. 50일 편입수가 끝이 나고 다음 컨텐츠로는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제 여러분들 지금 시험장 다니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지금 영상 기준으로는 2025년 12월 23일 다음 날이 이제 건국대이기 때문에 일단 건국대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좀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뭐 이걸 이제 1시간 듣는다라고 뭐 내일 갑자기 20점이 뛰고 당연히 그럴 리는 없고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열심히 공부해서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생각을 하고 들어가자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고 뭐 이거를 막 이 영상을 가지고 막 공부할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그렇게 공부할 자료들은 이제 이미 학원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다 진행을 잘 했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학원에서는 직전 특강까지 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비들을 완벽하게 좀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유튜브는 학원 강의랑 겹치지 않게 이제 무료 강좌들로 좀 진행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좀 많은 것들을 하기는 어려운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 물론 이제 건국대나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들은 그 학원에서 진행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쪽에서 할 것들이 많이 없겠지만 좀 약간 그 학원에서 진행하지 않은 뭐 한성대라든지 뭐 광운대, 숭실대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진행 안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유튜브 쪽으로 많이 빼가지고 좀 진행을 해서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접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달에는 이제 그 미리 공지를 했었었는데 12월 달에는 이제 건대랑 가천대 정도 진행을 뭐 간단하게 1시간짜리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 해설 같은 것들을 이제 1월 거 위주로 좀 올려가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 구독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여러분들 1월 말까지 시험이 있는 것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들을 생각을 해가면서 유튜브 쪽에서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거 보면서 좀 많은 그 도움을 받아 가시고 합격까지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말이 길어졌는데 정리해보면 이제 50일 편입수가 끝나고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기출 문제를 좀 진행을 해보겠다.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년에서의 뭔가 약간 있겠죠. 일단 요거를 좀 진행을 집중할 생각이다. 하지만 12월에는 이제 2개밖에 안 할 건데 그 2개마저도 뭐 대단히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뭐 이제 이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들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본격적인 이런 기출 관련된 강좌들은 이제 1월 거에 물려가지고 좀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래서 올해는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뭐 내년에 대해서는 더 뭐 꼼꼼하게 뭐 미리서부터 좀 준비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겠죠. 제가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고 이거 알아주면 안 되겠죠. 내년도 보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잘 가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뭐 아무튼 이런 예정이 있다. 그래서 좀 유튜브 쪽으로도 좀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해볼 테니까요. 이제 잘 봐주시고 그래서 일단 좀 시작을 해보면 이제 건국대에서는 뭐 사실은 뭐 그냥 시험에 대한 생각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또 각자 했겠지만 뭐 그런 문제를 푸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몇 가지 주제가 있고요. 이제 라이프니츠 적분 공식, 여러 적분들, 변수 변환, 그다음에 무한급수 뭐 이 정도 해가지고 그냥 조금 정리할 거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저도 수험생 출신으로서 이제 건국대학교 시험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 시간 압박이 너무 세요. 영어 20문제, 수학 20문제 60분인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제 이게 보통 이제 학생들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 같으면 이제 시험이 시작하면 이제 수학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학을 풀어요. 근데 마킹까지 포함해서의 시간을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35분을 배정을 하겠고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한 풀이랑 그 다음에 마킹을 다시 25분을 배정을 하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이 이렇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어쨌든 건국대는 수학에 대한 그런 배점 배정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어쨌든 수학이 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라서 좀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하는 순서를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수학을 갑니다. 가는데 이제 보자마자 풀리는 거는 바로 푸시고, 보자마자 이제 생각이 안 들거나 또는 이제 계산이 진짜 미친 듯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건들지를 마시고요. 이제 바로바로 풀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풀이의 과정 자체가 좀 그렇게 간단해 보이는 것들 위주로만 좀 먼저 풀면서 일단은 끝번호인 40번을 찍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정리를 하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만큼에 대한 생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30분을 딱 잡아가지고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은 바로 풀 수 있는 거 푸시고 안 되는 거 넘기시고, 그 다음에 바로 풀 수 있는 걸 다 풀었는데 시간이 뭐 한 22분 된 거예요. 8분 남았잖아요. 그 8분 동안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돌려보면서 최대한 건드려 보는 거죠. 그래서 한 28분 정도 되면 마킹을 일단은 푼 것들만 합니다. 이때 마킹할 때 밀리지 않도록 좀 조심해 가면서 마킹을 먼저 해요. 그래서 이제 수학에 대해서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결해 가지고 마킹까지 했다를 30분을 찍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거가 영어로 가가지고 그 영어를 이제 25분 안에 모든 문제를 풀고 마킹까지를 끝냅니다. 영어는 그냥 딱 읽자마자 그냥 그 생각나는 거로 찍고 넘어가셔야지, 이걸 또 이제 두 개 중에 고민하다가 뭐 1번이지 3번이지 고민하다가 이제 1번을 찍었는데 또 답은 3번이고 이러면 또 이제 멘탈 나가니까 그냥 딱 보자마자 이게 답인 것 같아 해서 찍고 넘어가야 돼.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영어 25분을 주고 이 안에서 풀고 마킹까지를 맥스를 25분, 더 빨리 끝나면 더 좋고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5분이 남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5분 동안에 할 일은 뭐냐면은 수학을 이제 못 푼 걸 찍어야 되는 건데, 수학에서 최대한 건드려요. 건들기를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더 풀려지는 거는 좀 풀고, 풀다가 뭔가 이제 계산 자체가 마무리가 안 되는데 내가 뭔가를 빠뜨린 것 같고 그거를 추가한다라면 보기 중에 답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좀 찍고 하신 다음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못 푼 것들은 찍고 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일단 베스트 운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영어를 먼저 푸는 게 더 좀 익숙한 분들은 영어를 먼저 풀겠지만, 일단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수학, 영어, 다시 이제 마지막 5분 수학,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 운영이지 않나 싶어요. 뭐 물론 저는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수학 이제 가자마자 그냥 다 풀었는데 25분밖에 안 지나 있던데요. 그럼 너무 축하드릴 일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난이도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이제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이제 웬만큼만 좀 어려워도 사실 건대는 시간 압박이 너무 세나끼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너무 커서 그런 부분들 염두를 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진짜 순식간에 갈 겁니다. 60분이.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들 좀 얘기를 해보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나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많이 나왔던 것들, 변수 변환, 무한급수, 뭐 여기서만 좀 나왔었던 라이프니츠 적분 공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수적으로 그래도 기출 분석을 하면 이제 누구라도 이거는 나올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들의 그런 패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딱 보자마자 이게 풀 수 있다, 풀 수 없다에 대한 얘기도 중요한 얘기지만요. 딱 보자마자 풀 수 있으며 그 방향성이 명확해서 그런 이제 방향에 대한 고민 없이 와다다다 풀어가지고 답을 딱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풀 수 있다, 풀 수 없다는 시간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풀 수 있고 이걸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늘 파이널 때 많이 말을 하는 거지만, 어떤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70의 시간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100 중에 70. 그래서 나 이거 알아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알고 있는 거를 어떻게 조금씩 숫자 바꿔서 나오더라도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 어쨌든 편입 수학은 좀 시간 압박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추가 주제에 대한 걸 30을 가는 게 좋다라고 봐요. 추가 주제 많이 건들다가 결국에 맞춰야 되는 거를 막 두세 개 정도 더 틀려버리면은 그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분배를 해서 공부를 하는 방향성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일단 3번.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못 풀겠다 싶으면 넘어가세요. 어차피 내가 못 풀면 남들도 못 풀 가능성이 크니까 넘어가서 다른 거 해결하고 시간이 남으면 건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4번. 최근 선적분 면적분 계속 출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과거에는 어려웠어요. 근데 최근에 좀 쉬워요.
최근에는 좀 난이도가 떨어지는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선적분 면적분에 좀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전날에는 선적분 면적분이 확정적으로 한 2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선적분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본적인 공식들은 좀 점검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 공학수학 이후는 안 나온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좀 선적분 면적분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랑 라플라스 변은 안 나오고 선적분 면적분 정도까지만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무한급수가 뭐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거의 나오고 있고요. 이제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최근 난이도가 소폭 하향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건대를 진짜 너무 가고 싶으셔가지고 막 2020, 뭐 2021, 뭐 2019, 뭐 이런 거 풀어보신 분들은 좀 느낀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랑 비교했을 땐 좀 많이 쉬워진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기출문제 위주로 좀 잘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되면 뭐 과거 것까지 많이 분석을 하는 건데, 일단 최근에 이제 이렇다라는 거의 입장에서는 좀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제 실제로 작년 이제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5 시험지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웬만큼 수학 좀 잘한다 하는 애들이 보통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 2025 시험지를 다 맞거나 1개 또는 2개 정도 틀리거나 이 정도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큼 그래도 공부했던 애들은 5개 정도 틀리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 뭐 사실 일반 학사냐 과에 대한 걸 뭘 썼냐에 따라서 컷은 너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잘 풀고 오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잔소리인데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 드라마틱하게 뭐 이거를 무조건 나오니까 뭐 맞춰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했고, 어쨌든 운영에 대한 얘기들 좀 하고 싶었고, 저의 생각에서는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다라고 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뭐 영수 통합형 시험지에 대한 경험치가 좀 다양하게 있어서 나만의 어떤 그런 패턴이 있다, 그런 영어 먼저 풀고 수학을 먼저 푼다라든지 뭐 수학을 먼저 풀고 영어를 먼저 푸는데 뭐 영어 안에서는 또 어떤 파트를 먼저 풀고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게 좋은데, 웬만큼의 어떤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추천하는 방향대로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주저리 잘 떠든 거고 몇 개 좀 풀어볼게요. 풀어봅시다. 그래서 일단 준비해온 거는 1시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라이프니츠 적분 공식, 요거에 대한 공식을 좀 안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적분에 대해서 좀 할 말들 몇 가지가 있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 변수 변환에 대해서 이제 딱 마주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생각에 의해서 어떻게 풀이를 마무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무한급수에 대한 얘기들을 좀 모아왔는데 좀 정석적인 방향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나오면은 대충 이렇게 때리면은 대충 맞아 얘들아, 이런 것도 좀 말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신 기출 문제들에 대한 정리들은 어느 정도 됐을 테니까요. 2025보다는 좀 이제 과거에서 강조할 부분들을 좀 제가 가져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주제 1번은 라이프니츠 적분 공식이라고 하는 어떤 공식이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이만큼이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불러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래서 구간에 걸린 변수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구간에 x에 대한 식이 걸렸으니까 이만큼이 지금 전체가 x에 대한 함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t에 대한 적분이라면은 사실 이 피적분 함수 입장에서는 이 x라는 변수는 적분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숫자 취급되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x라는 식이 그냥 곱해져 있는 형태라면은 걔를 이제 곱의 형태로 빼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x부터 x제곱까지 뭐 2의 x승 곱하기 사인 t의 dt다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은 사실은 지금 dt 안에서는 t만의 함수가 아닐 때 이제 이 x에 대한 요거를 이렇게 뺄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곱의 형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얘도 x만의 함수, 얘도 x만의 함수니까 어떤 곱함수 미분으로 이런 형태를 미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안에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트 x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이 x라고 하는 부분이 곱으로 나갈 수도 없으며, 심지어 이만큼을 치환을 할지라도 이 깔끔하게 이 내부를 적분 변수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은 만약에 미분하실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그 공식에 의해서 가는 게
일단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 공식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t자리에 넣어주시고 미분 곱하고 백이 이어지고 t자리에 대입하시고 미분을 곱합니다. 이게 가시되 뒤에 하나 보태주면 되는 건데 얘를 x로 편미분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분을 보태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가는 게 라이프니츠 적분 공식이 되는 거고, 이게 뭐랑 다른 거냐면은 ddx 했을 때 인테그랄 ax부터 bx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f에 그냥 t만 들어있는 거예요. ftdt.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1변수 때 배웠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미분이 되면서 대입을 하시고 미분 곱하고 백이 이어지고 대입을 하시고 미분 곱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해서 이만큼인데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형태들, dt 안에 t만의 함수가 아닐 때는 이만큼을 붙임으로써 억지로 이제 미분할 수 있다라는 내용. 자, 해볼게요. f'1인 거니까 미분을 하세요가 되는 건데, 미분을 해주면은 t 자리에 대입합니다. 그래서 x 더하기 한 다음에 t 대신에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이고, 곱하기 내가 대입한 거 미분 2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이어지고 얘 들어가고 미분 곱하면 0이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한 다음에 이번에는 인테그랄 그대로 오시고, 마지막으로 해줄 거는 내부에 있던 피적분함수를 x에 대한 편미분. 그럼 루트 네모를 미분하면 2루트 네모분의 네모 프라임에서 x에 대한 미분 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이때 x에 1 대입하세요가 답이 되는 거니까 대입을 해주시면은 여기가 1 넣는 순간 0이고 1 곱하기 여기 1 들어가면 3이니까 3 곱 3에다가 여기다 1 넣는 순간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인테그랄 0부터 0까지가 되면서 0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이다. 이런 식으로 찍어주는 문제가 나왔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f'x는 했을 때 지금 얘가 dt 안에 t만의 함수가 아닌데 여기를 t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워 보이니까 이걸 라이프니츠 적분 공식으로 쓸 거고, 그래서 사인에 t 대신에 x제곱을 대입하면 x 4승, 내가 대입한 거 미분, 그럼 2x 마이너스 이어지고 대입 미분하면 0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으로 가져온 상태에서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해요. 그러면 2 곱하기 사인의 2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답을 5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들이 된다라는 거를 한번 강조하고 싶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여러 가지 적분에서는 좀 할 말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두 개가 하나의 세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좀 따로 할 말이 되는 건데, 뭐 적분 계산이야 그냥 나오면 잘 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게 약간 이제 방향성을 잘못 가져가는 형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뭐냐면 정적분인데요. 이제 이 역삼각 함수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치환을 해요. 근데 이제 많이 실수하고, 물론 실수까지는 아니지만 좀 돌아가는 풀이가 돼가지고요. 자, 이제 많이 질문하는 부분인데, 이만큼을 제가 이제 알파라고 치환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했던 간에 역삼각 함수가 들어있는데 값 구하라고 하면은 역삼각 함수 들어있는 부분 치환하는 흐름은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봤었기 때문에 치환을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하면 이제 많이 하는 그런 계산이,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없긴 하겠다만, 양변을 미분해가지고 이제 이 치환 자체를 치환 적분에 대한 치환식으로 써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치환을 하면서 x는 탄젠트 알파가 되면 여기 알파 각도에 대해서 1분의 x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루트 1 플러스 x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만큼은 사인 알파로 바뀌어 있는 거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사인 알파는 이렇게 해서 읽어서 사인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루트 1 플러스 x 제곱분의 x 이렇게 갔을 때 우리는 dx라고 걸면은 이게 사인 알파 대신에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치환을 해가지고 식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dx에 대한 부분은 고려되지 않고,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가 먼저 정리가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적분을 하는 걸 추천이지, 이거를 적분에 대한 치환 적분의 식을 써가지고 뭐 x는 0부터 1이면은 알파가 바뀌어서 이 변수를 다 알파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가면 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풀어주기를 원해서 이걸 좀 걸어봤고, 적분하는 방법은 2를 곱하고 1을 곱하면은 결국엔 얘는 누굴 미분한 결과냐면은 루트 1 플러스 x제곱 미분했다 치면은 2루트 분해해서 속미분했을 때 나오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0부터 1이 되면은 얘가 루트 2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골라주면 된다. 이렇게 풀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연습해 보고 싶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 범위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나마 조금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한두 개 또는 두세 개 정도는 조금 더 잘 알고서 풀자라는 거를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시험의 이제 운영에 대한 얘기들 막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영상이 나가는 거니까 전날에 쭉쭉 보면서 좀 잘 정리하시고 좀 아는 부분이 많으면 이렇게 배속 걸어서 그냥 쭉 듣고 가시면 좀 그래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요. 전 또 이제 이걸 알파라고 치환한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베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알파를 치환했을 때 탄젠트 알파는 x가 되면은 이제 알파 각도에 대한 삼각형에 대해서 1x 되고 여기 루트 1 플러스 x제곱이 됐는데요. 하필이면 여기서의 코사인에 대한 부분이 이만큼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게 알파면 어쩔 수 없이 얘도 똑같이 알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결국엔 지금 이만큼이 인테그랄 아직 안 했고요. 사인의 2알파입니다. 알파 더하기 알파니까. 그럼 우리가 저 삼각형을 가지고 이거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를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dx. 그래서 인테그랄 이거 왜 나오는 거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 사인은 루트 1 플러스 x 제곱분의 x, 코사인은 루트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이렇게 된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 읽어준 거죠. 이만큼을 이걸 적분한다 했을 때 우리는 0부터 1까지 이거 루트에 대한 제곱인 거니까 x제곱 먼저 쓸게요. 플러스 1분의 한 다음에 2x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으면 제가 뭐라 했냐면 ln 분모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위의 문제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흐름이니까 이런 것들 좀 잘 보시고, 이게 아마 가천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훨씬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는 거기 가가지고 좀 정리하는 쪽을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얘기를 먼저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어떤 패턴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성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을 때 안 뚫리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거를 좀 전날에 한번 주입시켜 놓으면은 혹시 나왔을 때 좀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거니까 걸어봤는데요. 일단 얘는 뭐냐면 f1의 값을 구하는 건데 지금 얘가 f0이 0이고요. 지금 이 도함수를 줬어요. 이걸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적분을 해서 f를 찾고 싶은 건데 문제는 지금 이만큼에 대한 게 애초에 적분이 안 되니까 적분을 한번 더 걸어버리면 이거 뭔가 적분이 2개짜리가 된단 말이지. 근데 사실은 그 적분 2개짜리로 풀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 거냐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f의 1이에요. 근데 이 f1은 f의 1 마이너스 f0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프라임 x의 dx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f 프라임 x가 주어져 있거든요. 이걸 이제 이만큼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0부터 1까지 x부터 1까지 2의 t제곱승의 dt의 dx라고 하면서 이중적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이중적분에 대한 거를 순서대로 풀기는 어렵겠지만 적분 순서 변경이 가능하면서 이거를 풀어내고 답을 낸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x축이랑 y축 잡아주면은 지금 x축이랑 t축을 잡아야겠죠. 그죠? t를 여기다 줄게 저는. t축 잡아주면은 이게 지금 t는 x라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t의 범위를 봤을 때 t는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에 대한 범위가 x는 0부터 x는 1이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범위는 이만큼으로 볼 수가 있네요. 여기 이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적분 순서 변경을 해주면은 인테그랄 2의 t 제곱승의 dx dt의 순서로 바꿀 거고요. 숫자의 범위 t를 0부터 1까지 먼저 잡으시고 x는 0부터 x는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x는 t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을 순서대로 해주면은 t 곱하기 2의 t 제곱승이고 얘를 미분한 게 2t이기 때문에 결국엔 뭘 미분한 결과로 볼 수 있냐면은 2분의 1의 2의 t제곱승을 미분한 결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체 적분을 진행을 한 거고 2분의 1의 2-1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 있다라면은 전개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4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면 적분 변수 변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일단은 좀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가져와 봤고요. 이제 문제를 되게 많이 가져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좀 정리해드리면은 일단 어떤 이중적분이든 삼중적분이든 적분이 안 된다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적분이 안 돼요. 이거 적분을 못 하겠는데 순서대로 적분을 깨가지고 갈 수가 없다 라고 하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분 순서 변경이던가 적분 변수 변환이던가. 뭐 물론 극좌표계 치환이나 어떤 구면좌표계 치환에 대한 그런 적분들도 적분 변수 변환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 둘 중 하나고 적분 순서 변경이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적분 변수 변환이라고 하는 치환 적분으로 가는 건데 이 적분 변수 변환에서의 치환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분을 만났는데 적분이 안 돼요. 그럼 내가 어느 부분을 치환해서 변수 변환 시도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 기준점으로 생각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어져요. 이렇게 치환해서 푸세요. 그럼 이거 변수 변환 문제건 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피적분 함수를 보고 판단. 이게 구간에 상관없이 dy dx를 하든 dx dy를 하든 적분이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2에 뭐 x 플러스 y 분의 x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걸어버리면요. 이게 어쨌든 dy dx든 dx dy든 안 되거든요. 적분 자체는. 그럼 내가 이제 이만큼 뭉탱이들이 순서대로 뭐 u, v가 된다라면은 이거는 뭐 u에 대한 적분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피적분 함수를 보고 순서 변경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떤 이제 뭉탱이의 덩어리들을 치환해서 가는 그런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뭐가 있냐면 그 적분 영역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적분 영역을 보고 판단 할 수가 있어요. 적분 영역이 뭐 타원입니다. 원이 됐으면 좋겠고 적분 영역이 뭐 9예요. 아니 타원체예요. 타원면이라 부르는 뭐 그러면 이제 9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적분 영역을 보고 판단. 아니면 이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xy는 1과 xy는 뭐 4와 x분의 y는 뭐 2랑 x분의 y는 5 이걸로 둘러싸인 해버리면은 뭐 순서대로 uv 잡았을 때 uv에 대한 범위가 알아서 잘 정돈이 되는 거니까 숫자의 범위로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환과 동시에 할 일을 정하세요. 아예 이 변수 변화는 계산이 복잡해지면 중간에 뭔가를 빼먹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치환을 했다 그럼 두 가지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영역을 바꾸셔야 돼요. 이걸 먼저 하는 걸 추천이고요. 그 다음에 야코비안을 제발 구해서 붙여주는 걸 빼먹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1차식끼리 치환이면은 그러니까 치환에 대한 식을 봤을 때 1차끼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은 선으로 가요. 직선은 직선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만 옮겨서 그 점을 다시 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옮긴 영역으로 바꿀 수 있다 정도를 생각하셔서 문제풀이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변수 변환을 풀 때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풀지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역 R이 이런 4개의 점으로 사각형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만큼의 적분이랑 같은 걸 찾으래요. 보기 중에. 근데 보기를 보니까 이 XY 자리에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X랑 Y를 마이너스 2V랑 EU 플러스 V라는 UV에 대한 새로운 변수로 치환했다라는 거는 이 자체가 적분 변수 변환의 문제고 지금 치환의 기준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치환으로 갈 거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고 바로 다음의 행동을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영역의 변경과 야코비안입니다. 자, 영역의 변경은 x, y라고 하는 이 4개의 점을 순서대로 옮겨주면 되는 건데 그걸 잘 옮기기 위해서는 여기서 v는 해주면요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 u는 했을 때 y 마이너스 v고 그게 y의 플러스 2분의 1 x다라고 하면은 따라서 UV의 입장에서는 UV 순서로 쓰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4분의 x 더하기 2분의 y v는 마이너스 2분의 1 x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x, y는 0,0과 0,2와 마이너스 2,1과 마이너스 2,3 옮겨주는 거죠. 그랬을 때
6,v 해주면 0, 0 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0,2 1, 0 마이너스 2,1 0, 1 마이너스 2,3 해주면 1 다음에 1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이제 UV 평면상에서의 그 새로운 영역은 4개의 점을 잘 이어서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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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0부터 1, 0부터 1로 가둬지는 깔끔한 영역이 나온다랍니다. 자, 그랬을 때 야코비안을 구하는 방법은 이걸 가지고 갈 건데 야코비안 언제나 어떻게 구해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일단은 어느 변수에서 어느 변수로 가는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XY에 대한 게 UV에 대한 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XY를 UV로 미분하셔야 돼요. XY를 UV로. 그래서 X를 U로, X를 V로, Y를 U로, Y를 V로 미분하시고 이만큼의 야코비안이 됩니다. 근데 XY에서 UV로 가는데 편미분은 UV를 XY로 미분하는 게 오히려 편한 식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되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역수부터 취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기준에 따라서의 공식이 있고 그 공식이 안 먹히면 응용 공식이 반대로 미분하면서 역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만큼의 야코비안에 대한 절대값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이거를 다 반영하고 있는 거는 4라고 하는 야코비안을 잘 써주고 있으며 0부터 1을 가지고 가고 있는 답을 2번으로 가주시면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 변환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021 나왔었던 거 한번 또 보도록 할 건데 얘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지금 2개의 영역을 이어붙이고 있는 건데 지금 이만큼의 이중적분을 푸세요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이 이중적분을 푸는 데 있어가지고 UV 쪽에서의 영역을 좀 생각할 건데 이 GA라고 하는 거를 찾기 위해서 다시 또 A를 볼 필요가 있고요. 이 A라는 영역에 대한 파악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반지 이름이 2분의 1인 원부터 반지 이름이 1인 원 사이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디인 거냐면은 x랑 y가 0보다 크다랍니다. 그러면 이만큼 영역 이 영역이 a인데요. 자, 이 영역 a를 봤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느낌이 불쾌한가요? 이거는 좀 유쾌하거든요. 좀 괜찮아요. 이거 원의 일부러 되게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얘, 얘에 의한 상 해서 지금 GA에 대한 정보가 UV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 얘가 순서대로 U랑 V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X, Y가 있으면은 걔를 대입을 했을 때 그 결과가 U, V가 된다는 겁니다. 그의 모임을 예측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치환식 자체가 지금 1차도 아니고 2차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그 옮겨진 영역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의 적분을 못 하겠으니까 우린 다시 이만큼을 준 식을 A로 오는 거예요. A. A는 딱 봤을 때 이거 뭐 쓰시면 되니까. 극좌표 계치환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A로 올 수 있는가에 대한 거는 결국엔 이 A랑 GA의 관계가 이 치환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으니 결국 얘는 또 마찬가지로 위의 문제랑 비슷하게 주어진 겁니다. 치환의 기준이. 이 치환에 의해서 A랑 GA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치환에 대한 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A는 GA로 갈 수 있고 GA도 A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블 인테그랄 A로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치환이 된 거고 치환과 동시에 두 가지 영역의 변경과 야코비안인데 영역은 이미 A로 바뀌었어요. 내가 따로 구할 게 아니었네요. 그 다음에 야코비안인데 야코비안은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가네요? 지금 UV에서 XY로 가죠. 그럼 그냥 야코비안은 U를 X로 U를 Y로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가 기준입니다. V를 X로 V를 Y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4X 제곱에 더하기 4Y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 야코비안. 그래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만큼이 루트 안에서 이것도 먼저 좀 계산을 해볼까요? U제곱에다가 플러스 V제곱은 X제곱에 마이너스 Y제곱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2XY에 대한 제곱이고 그래서 X4승 Y4승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4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 보면은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대한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루트를 먹는다라고 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대한 걸로 오시고, 야코비안 잘 오시면은 4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오시면은 이게 지금 잘 바뀌어 있는 식이 된다라는 거겠죠. dy dx로. 약분할 거 해주시고 4 곱하기 a의 넓이가 되겠죠. 이거는 a 넓이인데 a 넓이는 지금 4분 원인 거니까 4분의 1을 전 붙일 거고요. 4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긴 원에 대한 거 파이 r 제곱 마이너스 또 파이 r 제곱 해주면 이만큼에 대한 식이 4분의 3파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골라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 2017 정도로 볼 건데, 이거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은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일단 세 개의 직선을 둘러싸인 영역이 D랍니다. 그러면 y는 x랑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0이랑 그 다음에 x는 2랑 이렇게 둘러싸여 있대요. 이건 굉장히 깔끔한 삼각형 영역이 되네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FD의 넓이를 구하세요가 되는 건데, 이게 넓이를 구하세요가 편입수학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넓이를 구하세요 했을 때 일단은 제가 뭐라 했냐면 그림을 그리세요입니다. 그림. 주어진 그 함수식으로 둘러싸인 어떤 넓이를 구하세요 나올 거니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서 어떤 영역을 잡고 그 영역을 적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일단 1차인데, 일단 그래프 자체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넓이를 구하세요 했는데 그래프를 못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들은 첫 번째는 극좌표계 치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x는 r 코사인, y는 r 사인 대입해서 극좌표로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어떤 음함수의 형태가 보통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가 변수 변환입니다. 적분, 변수 변환. 이게 어떤 넓이를 구하세요를 했는데 그 넓이를 구할 때 그 영역에 대한 게 파악이 안 돼요. 그럼 그 영역에 대해서 딱 1만 이중적분할 겁니다가 되면 그 영역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이중적분식을 세우시고 어떤 문제 안에서의 치환식을 타고 가가지고 다른 이중적분을 넘어가서 풀어가는 그런 흐름이 꽤나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대 나왔던 걸로 좀 가져와 봤는데, 일단 여기서 x, y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지금 내가 뭐 11 넣으면 이거 111에서 2,1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만큼의 부분을 순서대로 u, v라고 잡아줄게요. 그럼 지금 x, y에서 u, v로 간다는 생각에서 결국에는 u는 x 플러스 y랑 v는 x, y에 대한 치환식이 존재한다라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d라고 하는 이 영역을 전체적으로 다 대입해서 fd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fd에 대한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기 2차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더블 인테그랄 fd의 1 du dv, fd는 지금 d의 상으로서 6, vd의 모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이걸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만큼에 대한 이중적분을 푸는데 이 치환이 있다라면은 변수 변환으로 영역이 변경이 된 거고, 야코비아는 uv에서 xy로 가고 있으니까 야코비아는 u를 x로 u를 y로 v를 x로 v를 y로 해주고 x-y가 됩니다. 행렬식. 근데 이거에 절대값을 붙여야 되고요. 사실 이만큼의 영역은요, y보다 x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절대값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양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dy dx 해주면 되고, 그럼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dy dx를 마저 풀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만큼에 대한 것은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y로 적분 x, y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y의 제곱에 0부터 x의 dx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럼 들어가면 0부터 2까지 x 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이 되면서 뭐 2분의 1 x 제곱 적분해주면은 3분의 1에다가 뭐 8 되겠죠. 그래서 답을 3분의 4다 이 정도 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푸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좀 계산 좀 잘 점검해 볼까요? 0부터 2까지. 너무 좋군요. 2분의 1의 x의 제곱이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좀 준비해 온 거는 이제 무한급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건데, 물론 정석의 풀이의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좀
해볼게요, 얘기를. 자, 일단은 2018에서는 요거 수렴 구간을 구하세요. 우리가 이제 로다지팩 순서들 쭉 가는 거였는데, 일단은 이 지수함수가 최고가 돼버리면은 지수함수 포함해서 다항식이라든지 로그라든지, 어차피 루트 자체도 그냥 다항식 카테고리에 넣어버렸습니다. 등등이 나오면은 그냥 여기서의 다 비율 판정법 쓰는 거였고, 비율 판정법의 결과는 n승 안에 들어있는 거에 대한 절대값이 되는 거고, 얘가 1보다 작다를 풀면 되는 거였죠. 근데 제곱이 있으니까 지금은 절대값은 의미가 없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루트 먹은 거 얘한테, 루트 먹인 거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갇힌다라 보면은 3을 빼서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되고,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지금 1부터 2까지가 되는 게 이제 1차적인 수렴 구간이 되는 거고요. 양 끝점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는 거죠. x는 1과 x는 2. 그래서 들어가 주면 이게 어차피 분자가 1 돼요, 둘 다. 1 되고, 루트 2n 플러스 1, 루트 2n 플러스 1 되면은 이 더해져 있는 것 중에 작은 걸 지워서 P급수로 갈 수가 있으면서 둘 다 발산이 되기 때문에 답을 뭐 1번이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다 정도로 안내하려고 가져와 본 거고, 그 다음에 수렴 발산에 대한 판정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자, 첫 번째, 적분 판정법입니다. 발산입니다. 뭐 지금 개념적인 거를 막 엄청 많이 하지는 못하고, 두 번째, 비교로서 이거 지울 수 있어요. n이 n 제곱보다 작아요.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숫자 떼고 나면은 n의 2분의 5승 남는 거고, n의 제곱인 거니까 얘는 n의 2분의 1승 분의 1이고 발산이죠. P급수로. 자, 세 번째, 얘는 그 비율 쓰시면 돼요. 비율 쓰시면은 수렴입니다. L 값이 뭐예요? 10분의 1이니까요. 네 번째, 자, 이 사인에 n 플러스 2분의 1에 대한 파이가 있는데요. 이제 n이 1이면 사인에 0이면 2분의 파이고, n이 1이면 사인에 2분의 3파이고, n이 3이면 사인에 뭐 2분의 5파이고 등등이 되면은 사실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1 n승이랑 똑같네요.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1 n승.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n승이면 교대급수 판정법을 쓸 거고요. 이 남은 부분에 대한 극한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수렴입니다. 보시고, 그다음 얘는 팩토리얼 있기 때문에 비율을 쓰시면은 이 L 값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게 n 플러스 1 분해 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1000 되는 거니까 얘 날라가고요. 그래서 답을 0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좀 잘 안 됐으면은 좀 이 판정법에 대한 공부를 전반적으로 한 바퀴를 쭉 돌려주면 좋겠습니다. 뭐 51 편입수학에도 한 강의로 다 총정리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잘 봤으면 좋겠고, 아무튼 답은 그래서 발발 수수수니까 수렴하는 거는 3개, 답이 3번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다 보는 거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게 사실은 좀 정석적인 얘기를 좀 한 번은 할 건데, 일단 좀 뭐 야매로 할게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니까. 자, 무슨 말인 거냐면 지금 연달아서 세 문제를 좀 볼 건데요. 일단은 만약 이 문제를 정석으로 푼다라고 보면 이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an은 2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an을 가지고서의 무한급수들의 판단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원래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이걸 생각하기 좀 어려워요. 하지만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예를요, n분의 1분의 an으로 보는 겁니다. 같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시그마 an과 시그마 n분의 1에 대한 비교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로써? 극한 비교 판정법으로. 그러면 지금 내가 가져온 게 분모에 깔린 거고 판정할 게 분자에 있는 거니까 극한 비교 판정법 결과가 양수가 나온다는 거는 내가 가져온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눈치를 채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얘가 지금 발산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판단할 때는 이제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데 이걸 제곱해버려요, 양변을. 그럼 여기서 이만큼을요 제곱해주면은 이게 n제곱의 an에 대한 제곱인데 이게 2의 제곱 4가 됩니다. 그럼 다시 이걸 똑같은 방법으로 n제곱분의 1과 an에 대한 제곱으로 걸어주면은 또 시그마 n제곱분의 1이 수렴을 하기 때문에 또 이만큼의 시그마 an에 대한 제곱도 수렴할 수밖에 없다 라는 식의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수렴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다시 이 C번 같은 경우는 이게 얘가 수렴을 한단 말이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리미트 그러면 수렴하는 무한급수에 대해서는 극한이 0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사실 AN의 극한도 벌써 0이어야 됩니다. 0의 제곱이 0인 거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리미트를 걸어서 0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는 발산 판정법을 쓸 거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0승이니까 1이 나와서 0이 안 나왔어요. 그럼 발산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이 되겠죠. 그래서 수렴하는 걸 다 고르면 이제 2번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맞는데 만약에 급한데 찍어야 돼. 그러면 그냥 이거를 만족하는 아무거나를 찾으세요. 그게 뭐냐면 AN이 n분의 2죠. n분의 2면 이 n 곱하기 n분의 2는 2니까 당연히 될 거란 말이에요.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이거를 가지고 풀었을 때 정확한 답을 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거의 맞아요. 거의 맞으니까 급하면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그마 발산, 이거 제곱하면은 n제곱분의 4니까 수렴, 이거 올려가지고 발산 판정판 쓰면은 똑같이 발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러니까 100% 이렇게만 푸세요가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찍어야 된다라면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2020에서도 이렇게 수렴을 한대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제곱 an이 1이다. 그러면 an을 그냥 n제곱분의로 때려요. 그래서 이만큼이 간 뭐냐면은 시그마 n제곱에 대한 피승이니까 2피승이거든요. 그럼 피급수 얘가 1보다 커야 수렴인 거니까 p가 2분의 1보다 확실히 큰 걸 찾아주면 돼요.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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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얘밖에 안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라도. 자, 21년도. 자, 이만큼에 대해서 시그마 AN, 시그마 BN, 그 다음에 시그마 AN 플러스 BN인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은 지금 이만큼을 만족을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요. BN을요. 대충 N제곱을 때려요. 그럼 시그마 N제곱분의 수렴 맞죠? 그 다음에 AN을 뭐라 하면 되는 거예요? 곱해서 1 되는 거. 역수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그냥 대충 풀면 얼추 맞는다는 겁니다. 그럼 발산하는 거는 얘 발산하죠. 시그마 BN. 얘는 수렴하니까 안 되죠. 얘는 수렴 더하기 발산이겠죠. 그럼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찍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물론 안 풀릴 때요. 안 풀릴 때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냥 하나의 케이스를 잡아서 풀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거의 된다 정도를 말해주고 싶었고 넘어가면 자 요만큼 이거는 이제 좀 독특한 형태여서 보통 수렴 반경이나 수렴 구간 구할 때는 비율 판정법 쓰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n승이 걸려 있으면은 n승근 판정법을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L 값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절대값인데 n분의 1승이고 아크탄젠트 n 곱하기 x에 대한 전체 n승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x에 대한 절대값 곱하기 그 아크탄젠트 n에 대해서 무한 보내면 2분의 파이죠. 탄젠트 무한 2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탄젠트 2분의 파이 무한이니까 그래서 얘가 1보다 작다를 풀면은 수렴 반경은 역수를 곱해서 이쪽이 수렴 반경이 되는 거니까 파이분의 2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무조건 비율 판정에 갇혀있지 말고 간혹 가다가 n승근도 나온다 정도. 자, 그 다음에 수렴값 결정하세요. 나올 가능성은 언제나 크죠. 언제나 제가 뭐라 강조했냐면은 분모. 그러면 이제 분모가 홀수죠. n이 0이면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나오는데 교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분모가 홀수면서 교대고 팩토리얼 빠져있는 거는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은 아크탄젠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매크로인 곱수랑 매칭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 힌트는 분모에서 찾아주면 좋겠다. 그럼 얘는 홀수를 대표하는 2n 플러스 1에 다시 홀수를 대표하는 2n 플러스 1 승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승을 붙여주면은 여기서 이렇게 걸었을 때 결국엔 내가 이 숫자의 자리가 2n 플러스 1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시그마 2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n승에 여기서요. 자, 2n승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루트를 먹으면 제곱했을 때 3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2n 플러스 1승 돼야 되는 거니까 하나 더 곱해주시고 역수 곱해주면 됩니다. 루트 3이랑 루트 3분의 1을 각자 하나 곱해준 거죠. 그랬을 때 얘가 루트 3 곱하기 얘는 이제 뭐냐면 x 대신에 들어갔으니까 아크탄젠트 아크탄젠트 루트 3분의 1이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6분의 루트 3 파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지? 유리화 했나요? 그러면 이거 2루트 3분의 파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답을 3번 분자 유리화를 했네요. 독특하게 이렇게 걸어주면 되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요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패턴이어가지고 좀 정리하려고 가져온 건데, 자, 우리가 이 무한급수에 대한 수렴성은요, 언제나 그 그러니까 몇 급수에 대한 수렴성이죠. 미지수 x가 들어있는. 그래서 an 곱하기 x 마이너스 a에 대한 n승이다. 이렇게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중심점이 있고요. 이 중심점은 이만큼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심입니다. x는 2에서 중심.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그 테일러 곱수로 봤을 때 테일러 곱수의 중심점이라 보시면 돼요. 중심이 되고 이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균등한 간격으로의 수렴성을 보장하고요. 그래서 그 간격을 수렴 반경이라는 식으로 따로 정의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 거냐면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몇 급수가 나왔을 때 수렴을 어떤 유한한 구간에서 진행할 수 있다라면 이 수렴성은 이 중심이 2가 되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어떤 수렴 반경, 동시에 이쪽으로 같은 간격만큼의 수렴 반경으로 펼쳐지면서 수렴성이 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현상을 알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이런 말들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다랍니다. x는 5에서 수렴한다라는 거는 만약에 여기에 5가 있으면은 안 돼요. 수렴 구간에 속하지 않았죠. 그러면 5가 여기에 있으면은 이번에는 돼요. 괜찮아요. 여기 5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 5라는 포인트가 적어도 이 수렴 구간에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어떤 2라는 포인트가 있고 이 2라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5가 있는데 수렴 반경이 어떻게 결정이 돼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면은 얘는 안 됩니다. x는 5에서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다시 이렇게 수렴하면은 안 되고요. 적어도 이렇게 가서 여기서 양끝점 판단했는데 수렴을 했습니다까지는 가주셔야지만 결국에는 5에서 수렴을 보장을 하거든요. 물론 더 넓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이만큼까지는 뻗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만큼의 간격이 3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의 2를 기준으로 3을 가서 오고 그럼 이쪽으로도 반드시 똑같이 3을 가야 돼요.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최소한 이 정도는 수렴을 해야 된다라는 걸 결정해 줄 수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 1부터 5가 되고 5에서는 아슬아슬 수렴이 돼가지고 x는 5라는 포인트를 수렴 구간에 넣었습니다가 최소한으로 잡을 수 있는 수렴 구간이고 이것보다 더 좁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것도 넓을 수는 있겠지만 더 좁게는 못 잡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x는 마이너스 2에서 발산한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는 수렴 구간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정도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렴 구간이 없으려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잡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의 수렴 구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수렴 구간이 얘가 안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는 그럼 마찬가지로 이 간격이 4니까 이 간격이 4가 돼서 6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6인데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2는 수렴 구간에 안 들어가고 얘는 수렴 구간에 들어가는 이게 최대한으로 잡은 겁니다. 더 넓게 잡아버리면은 이 마이너스 2가 수렴 구간에 들어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렴과 발산에 대한 포인트로 최소한 그리고 최대한의 수렴 구간을 잡는 연습을 이렇게 좀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좀 좋겠다. 이거는 건국대뿐만 아니라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가번을 보면 시그마 마이너스 3의 n승에 대해서 a는 발산한다. 이건 얘는 뭐 한 거냐면은 여기 x 대신에 뭘 넣은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넣은 거고요. 얘는 x 대신에 3을 넣은 거예요. 3 빼기 2는 1이니까 얘는 x 대신에 7을 넣은 거겠죠. 7 빼기 2가 5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이 순간에 대한 발산 수렴을 결정하랍니다. 그럼 일단 이 두 개로 푸는 건데 보시면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1은 발산한다. 최소한의 수렴 구간에 없어요. 그죠? x는 마이너스 1인 순간은 최소한의 수렴 구간에 없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실제 수렴 구간에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면은 얘는 발산한 포인트가 돼요. 하지만 이거보다 살짝 넓게 수렴 구간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수렴할 수도 있어요. 뭔지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번 같은 경우는 x는 3은 내가 잡을 수 있는 가장 좁은 수렴 구간인 최소 수렴 구간에 무조건 있어요. 3이 이 안에 들어있죠. 그러면 맞는 말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답은 x는 7은 발산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 수렴 구간 안에도 없어요. 벗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수렴 구간을 잡더라도 7을 수렴 구간에 넣을 수는 없으므로 7은 발산하는 포인트가 맞아요. 그래서 얘도 발산한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다시 보겠지만 가번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포인트는 최소한의 수렴 구간이 실제 수렴 구간이면 발산할 수도 있지만 실제 수렴 구간이 최대 수렴 구간이면은 그거는 수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다가 되면서 발산이라고 확정 지을 수 없으므로 답을 나다 해가지고 2번이다. 이 정도로 찍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좀 봤고요. 여러분들은 뭐 좀 시간이 없으면 좀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위주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어떤 학교마다의 좀 이런 좀 1시간 요약 정리하는 것들에 대한 컨텐츠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을 많이 할 거고, 그다음에 뭐 기출문제 해설이나 이런 것들 좀 필요하면은 뭐 특정 학교에 대해서는 좀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여러 가지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기출 컨텐츠는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 유튜브에서는 정리를 좀 하고, 뭐 대단하게 많은 걸 했다기보다는 그냥 꼭 알아야 되는 거 정도로만 봤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한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갑자기 되게 잘 보아지거나 뭐 되게 많은 문제를 더 맞추게 되거나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문제를 좀 더 확정적으로 더 잘 이해하고 잘 풀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좀 잘 보시고, 그다음에 시험의 운영에 대한 방향들 이런 것도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봤고요. 저는 또 다른 학교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험 잘 보시고요.